네, 회로 이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13장 문제풀이 보겠습니다. 1번, 모든 초기값을 0으로 했을 때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를 우리가 뭐다? 전달함수라고 했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입력에 대한 라플라스, 출력에 대한 라플라스의 비입니다. 2번입니다. 부동작 시간 요소의 전달함수는 우리가 부동작 시간 요소에 대한 전달함수 GS는 우리가 XS분의 YS고 K의 exponential 마이너스 타우 S. 여기서 반드시 타우일 필요는 없어요. K exponential 마이너스 LS, K exponential 마이너스 AS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2번은 부동작 시간 요소에 대한 전달함수는 3번 K exponential 마이너스 타우 S가 되고요. 이 외에도 비례 요소, 미분 요소, 적분 요소, 1차 지연 요소까지 모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전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부터 볼게요. 1번 전달함수가 K exponential 마이너스 타우 S일 때 부동작 요소라고 합니다. 2번 전달함수는 입력 라플라스 배단분의 출력 라플라스 배단으로 정의된다. 1번에 됐었죠? 3번 전달함수가 S가 될 때 적분 요소라 합니다. 우리가 미분 요소가 KS, 적분 요소가 S분의 K입니다. 따라서 상수 K를 무시하면은 미분 요소가 S, 적분 요소가 S분의 1이 되기 때문에 3번은 적분 요소가 아니고 미분 요소가 되죠. 3번 어떤 기호의 전달함수의 분모를 0으로 놓으면 이것이 곧 특성 방정식이 된다. 특성 방정식에 대한 개념은 전기기사나 혹은 전기공사기사 시험을 치시면은 제어공학에서 다루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GS가 1 플러스 TS분의 K일 때 1차 지연 요소의 특성 방정식이라면 분모죠, 분모. 이거 1 플러스 TS가 0으로 되는 이 식을 특성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회로 이론에서는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특성 방정식에 대한 좀 더 깊은 개념은 제어공학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3번에는 4번 볼게요. 계단 응답이. 용어가 중요한데 계단 응답이 뭐냐면 계단 응답이라는 것은 보세요. 입력에 계단 입력을 주었을 때 응답이 뭐예요? 응답은 출력입니다. 출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달함수가 있고 함수가 있고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데 입력으로 계단 입력이요. 계단 입력 뭐예요? 단위 계단 입력 같은 경우는 UT죠. 단위 계단 입력은 UT. 일반 계단 입력은 단위가 빠지면 KUT입니다. 단위는 2를 얘기해요. 그래서 단위 계단 입력이면 UT 혹은 계단 입력이라면 KU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입력에 UT 그것을 라플라스 배달하면 얼마예요? S분의 1을 입력했을 때 출력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네. 계단 입력이 의미하는 것은 이걸 얘기해요. 입력에 UT 혹은 S분의 1을 넣었을 때 출력이 입력 신호와 같은 파형이고 시간만이 뒤졌을 때 이게 요소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미분 요소다라고 하면 입력에 계단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것을 미분하면은 이런 파이 나옵니다. 미분이요. 적분을 하죠. 적분을 하면은 어떤 파이 나오냐? 이런 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계단 응답이 입력 신호가 같다는 겁니다. 같고 시간 많이 뒤졌다. 시간 많이 뒤졌다는 것에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러한 입력을 넣었는데 전달 함수를 거쳐서 출력이 파형은 입력과 같은데 시간만 뒤졌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뭐다? 부동작 요소가 됩니다. 4번은 2번. 네. 이런 문제 풀면서 용어가 조금 아리송하면 문제가 풀어도 푼 것 같지가 않죠. 뭔가 찜찜하죠.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이해하고 문제 풀어주셔야 이런 문제가 다음에 나왔을 때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용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꼭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5번입니다. 5번. 전달함수 CS는 GS, RS에서 입력 함수를 단위 임펄스 즉 델타 t로 가할 때 개의 응답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응답이란 것은 출력을 얘기합니다. 출력. YS 혹은 CS예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입력이 들어가면은 출력이 나와요. 입력이 들어가면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데 이 전달 함수는 뭐라고 했어요? 비례 요소, 미분 요소, 적분 요소, 1차 지연, 2차 지연 혹은 부동작 요소 등이 있습니다. 전달 함수에는요. 공부했죠? 입력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할 때 크기가 이른 거, UT, 계단 함수, 단위 계단 함수는 크기가 1인 것. 그 다음에 임펄스 함수 혹은 충격 함수. 얘는 뭐예요? 델타 t, 면적이 1인 거, 델타 t. 그 다음에 단위 경사 함수. 얘는 뭐예요? TUT, 기울기가 1인 겁니다. 그래서 4번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좀 정리 한번 보세요. 입력에 계단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을 계단 응답.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에 임펄스를 넣었을 때 면적 1인 거, 그것을 넣었을 때 출력을 임펄스 응답. 그 다음에 경사함수를 넣었을 때 출력을 경사 응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5번 문제에서 개의 응답은 뭐요? YS.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YS나 혹은 CS라 그랬죠. 그런데 CS를 묻습니다. CS는 입력 RS의 GS를 얘기해요. 그러면 입력 값을 단위 임펄스, 즉 델타로 가할 때 응답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력 RS를 임펄스 뭐요? 이거죠. 델타 t입니다. 델타 t의 라플라스 변화는 얼마가 된다? 1이죠. 1. 1의 GS. 따라서 CS는 GS가 된다는 겁니다. 5번에는 4번. 네. 이거 한번 용어 있죠?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번 봅니다. 콘덴서 C페럿에 단위 임펄스의 전류원을 접속해서 합니다. 또 나오죠. 이렇게 C에다가 전류원을 접속하는데 어때요? 얘는 뭐예요? CS분의 1이죠. 예. CS분의 1. 라플라스 변하면 CS분의 1이고 얘가 지금 전류인데 전류 IS인데 이게 단위 임펄스예요. 앞에 대해서 임펄스는 뭡니까? 면적이 1인 거. 얘는 라플라스 변하면 얼마? 1이 됩니다. 1. 이렇게 했을 때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VC요. VC. 예.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VC는 뭐다? 전압이니까 옴의 법칙에 의해서 IR이니까 IXC에서 얘는 얼마요? 1이죠. I가 1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위 임펄스 줬으니까 1이고요. XC 얼마요? CS분의 1입니다. 따라서 VC는 CS분의 1. 그럼 이것을 라플라스 변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함수 VCT예요. VCT. 따라서 VCT는 CS분의 1을 원래대로 돌리면 C분의 1에 S분의 1이죠. 이것은 C분의 1에 S분의 1을 0 라플라스 하면 얼마?
UT가 됩니다. C분의 1의 UT. 네. 따라서 6번에는 4번입니다. C분의 1의 UT. 계속해서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과 같은 R혈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면입니다. 전달함수는 일단 우리가 입력과 출력이 무엇인지 잘 구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풀고 싶은 대로 푸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결과는 보기의 형태대로 나타내줘야 한다는 것. 보세요. 이 아이가 입력입니다. i가 있으니까 입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 E0입니다. E0가 출력입니다. 요 R이고요. 얘 얼마요? LS죠. LS. C는 CS분의 1, L은 LS. 예. 그럼 전달함수 GS는 EI분의 E0입니다. 그럼 보세요. EI는 전체 얼마? R 플러스 LS. 예. E0는 요거 얼마? LS죠. 보기에서 찾으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보기의 형태로 맞춰야 되는데 지금 보기 보니까 분자가 L이 있거나 혹은 1이거나 혹은 S가 있습니다. 분모는 A분의 R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보기의 형태대로 찾으려면 바꾸는 연습을 제가 많이 해야 된다고 했죠.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우리가 L분의 1를 분모 분자 L분의 1을 곱해요. 그러면 분자는 S. 분모는 어떻게 해요? 얘는 약분되는 거 S 플러스 L분의 R.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7번에는 4번. 이게 특별히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기의 형태에 맞춰야 되니까 L분의 1도 곱해보고 뭐 R분의 1도 곱해보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보기의 형태로 무조건 끼워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8번 문제입니다. 8번. 그림과 같은 요소는 제역의 어떤 요소인가 합니다. 우리가 8번에서 지금 콘덴서가 앞에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RC죠. RC. 뭐다? 1차 지연 요소입니다. 1차 지연 요소인데 여기에다가 콘덴서가 앞에 있을 경우는 1차 지연 미분 요소. 콘덴서가 뒤에 있으면 적분 요소라고 했죠. 8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1차 지연 미분 요소. 9번 볼게요. 9번. 다음과 같은 RC 혈로망에서 입력자답은 EIT, 출력자답은 E0T라 할 때 이 요소의 전달 함수입니다. 많이 했던 거죠. 이렇게 RC 혈로가 굉장히 자주 쓸 때입니다. R이고요. 얘는 뭐다? CS분의 1입니다. 입력이 EI, 출력이 E0입니다. 그럼 전달함수 GS는 EI분의 E0. 어떻게? EI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R 플러스 CS분의 1. 출력은 여기 걸리는 전압이죠. 얼마? CS분의 1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는 본능적으로 있죠. CS를 곱하면 모양이 조금 더 이쁘게 나오겠죠. 곱하기 CS, 분모분자 CS를 하면은 얼마? RCS 플러스 1분의 분자는 1이 됩니다. 그래서 RC 직렬회로를 해서 전달함수는 거의 이 값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회로 보면 이거 물론 R과 C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을 경우죠. 만약에 바뀌어져 있다. 그러면 분자가 R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값이 주어져 있죠. R이 100kΩ, C가 10마이크로페라스예요. 대입을 해보면 R은 110의 3승, C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R이 이거고요. C가 이거죠. 플러스 1분의 1하면 이 값이 얼마다? S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S 플러스 1분의 1. 9번에 1번입니다. 10번. 동일하죠? 우리 9번에서 그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달 함수 구하면 9번과 똑같은 거 얼마? RCS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예, 같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T가 RC, 즉 RC 직렬회로에서 시정수 RC 직렬회로에서 타우는 RC죠. 그래서 RC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RC가 T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얼마? TS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10번에는 3번. 네, 이렇게 됩니다.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똑같죠? RC 직렬회로 똑같은데 문제가 약간씩 변형됩니다. 회로는 똑같은 회로를 주고요. 그러면 어떻게요? GS는 RCS 플러스 1분의 1인데 11번 보세요. GJ오메가에서 지금 GJ오메가에서 얘는 뭐냐? 이것은 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크기를. 자 보세요. 오메가가 RC분의 1입니다.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보세요. J오메가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S가 어디서 나왔어요? J오메가에서 나왔죠. J오메가를 S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S-는 J오메가, 즉 J오메가로 해서 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R 곱하기 C 곱하기 J오메가 플러스 1분의 1인데 오메가가 RC분의 1이에요. 그러면 RC 곱하기 J의 오메가 얼마? RC분의 1 분의 1 하면 약분되죠. RC 약분됩니다. J 플러스 1분의 1 계산기로 하셔도 되죠.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수 어수니까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J1이니까 1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구하면 얼마?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하면 루트 2분의 1 0.707이 돼요. 크기는 0.707. 네.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네. 우리가 이 말 자체가 S를 J오메가로 바꿔서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S를 J오메가로 바꾸고 나서 문제에서 주어진 오메가를 대입해서 정리한 다음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12번이죠. 12번 동일합니다. 12번 전달함수가 GS가 3 플러스 2S 분의 20인데 오메가가 2래요. 오메가 2 때 GJ 오메가 뭐예요? J 오메가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J 오메가는 S만 J 오메가를 바꾸면 되죠. 3 플러스 2의 J 오메가 분의 20 오메가 2예요. 그럼 얼마? 3 플러스 J 2 곱하기 2니까 4분의 20이죠. 크기 구하랍니다. 크기 얼마? 3 플러스 J4는 얼마요? 3, 4, 5죠. 5분의 20분 4. 12번에는 답이 3번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번 문제로 가볼게요. 13번
전달 함수를 구하는 건 쉬운데 정리하는 것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볼게요. 지금 R1, R2의 C가 됩니다. R은 R2의 CS분의 1이죠. 이렇게 보고 이 아이와 이제로입니다. 그러면 전달 함수는 일단 입력 다 더합니다. 얼마? R1 플러스 R2 플러스 CS분의 1. 출력은 어디예요? 문제에서 이게 이제로니까 출력이 뭐요? R2 플러스 출력이 R2 플러스 CS분의 1이 됩니다. 예, 물론 IS 있지만 IS 약분되니까 우리가 전류는 고려할 필요 없고 요것만 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이제 보기의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기 분모에 있는 이 분수 보기 싫으니까 분모 분자에 어떻게 전체에 보세요. CS를 분모 분자에 곱합니다. CS를요.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돼요? R2CS 플러스 1이죠. 1이고요. 분자는 어떻게 돼요? 분모는 어떻게 돼요? R1 플러스 R2의 CS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1. 예.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지금 문제에서 보세요. R2C를 T1이라 했고요. 1이라 했고 R1 플러스 R2C R1 플러스 R2C C까지 C를 T2라고 그랬죠. T2.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돼요? T2 2S 플러스 1분의 T1S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13번에는 3번 T2S 플러스 1분의 T1S 플러스 1. 네. 14번 볼게요. 14번. 그림과 회로에서 인과전압에 대한 전류 I를 입력. V0를 출력이랄 때 전달함수입니다. 지금까지와 다소 다르죠. 지금은 VI를 입력, V0를 출력이라 했는데 지금은 뭐요? 입력이 I, 출력이 V0입니다. 한번 볼게요. 출력은 V0, 입력이 I입니다. 그리고 전달함수 GS를 얼마? 입력 I분의 V0라고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CS분의 1이니까 V0는 어떻게 돼요? V0는 여기에 그대로 I가 흐르죠. 따라서 V0는 CS 곱하기 I, CS분의 1 곱하기 I, 분모는 그대로 I. 따라서 약분하니까 얼마? CS분의 1이 전달함수가 됩니다. 예, 이 문제에서 주의하실 것은 전달함수가 무조건 입력전압보다 출력전압이 아니다. 이처럼 입력과 출력이 다른 값들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4번에는 1번. 15번 볼게요. 15번. 봅니다. 이 아이가 입력. 그러니까 이제로가 출력. 이게 C1, C2예요. C1, C2입니다. 얘는 우리가 라플란스 변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전달 함수는 EI분의 E0입니다. 그러면 E0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세요. 콘덴서에서 C1, C2가 있을 때 얘가 이 I고요. 여기 걸린 전압이 E0입니다. 그러면 C1, C2일 때 E0는
C2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거죠. C2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해? C1 플러스 C2분의 C2에 걸린 전압은 C1 곱하기 전체 전압입니다. 이거 방법을 우리가 전기 자기학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가 V는 IR에 의해서 전압과 저항은 비례하기 때문에 전압과 저항은 비례하죠. 그래서 우리가 R1에 걸린 전압을 구할 때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전체 전압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전압과 콘덴서는 V는 C분의 Q예요. 따라서 전압과 C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C2에 걸린 전압을 구할 때 C1을 곱합니다.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2I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가 자기학에서 좀 더 정리하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푼다면 2i분의 이제로는 어떻게? C1 플러스 C2분의 여기를 걸린 전압은 여기 거 C1 곱하기 전체 전압 2i가 되죠. 그러면 약분이 되니까 C1 플러스 C2분의 C1이 된다. 15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네. 이래서 우리가 지금 회로에서 약간 어려웠던 문제들도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나서 좀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가 그런 거죠.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16번 봅니다. 16번은 LC예요. LC. 한번 볼게요. 네. 친절하게 이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EI고요. 제로인데 얘가 LS죠. 얘가 CS분의 1입니다. 맞죠? 그럼 전달함수는 EI분의 제로. EI는 다죠. 예. 얼마? LS 플러스 CS분의 1. 제로는 요것만이죠. 그래서 CS분의 1이 됩니다. 얘 어떻게 할까요? 눈에 거슬리는 CS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CS를 곱하면 분자는 1, 약분해서 1, 분모는 LCS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16번에는 2번 LC S제곱 LC 플러스 1분의 1 16번에는 2번이고요 17번 볼게요. 17번 RC 직렬회로입니다. 여기에서 전달함수 볼게요. LRC 했을 때 지금 전달함수가 2i고요. 출력 2제로입니다. 어떻게? L, S, R, CS분의 1. 전달함수 GS는 입력분의 출력이고 입력은 다죠. 그래서 LS 플러스 R 플러스 CS분의 1 분의 출력 2제로는 CS분의 1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분모 분자에 CS를 곱하면 얼마? LCS의 제곱 RCS 1 분의 분자도 1이 됩니다. 그래서 17번에는 답이 2번. 근데 이 문제가 있죠. 그대로 회로가 그대로 그려주고 이렇게 나와. 출력이 이제로가 아니고 출력을 IT라고 해요. IT. 출력 IT라고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회로에서 똑같이 그림이 주어지는데 출력이 IT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IT.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 1이 되죠. 1. 맞죠?
여기에 is분의 is니까 약분하면 1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cs 곱하면 c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데는 LCS 제곱 플러스 RCS 플러스 1분의 1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LCS 제곱 플러스 RCS 플러스 1분의 CS로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출력이 이제로로 했을 때는 교재에서처럼 분자가 1이 되고요. 출력을 IT라고 했을 때는 I라고 했을 때는 분자가 CS가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질문을 많이 주셔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7번에는 이렇게 되고요. 18번. 다음 그림 같은 전개를 입력을 이하, 출력 이대로 할 때 전달함수입니다. 볼게요. 천천히 한번 봅니다. R1.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R1이고 얘를 LS. 그 다음에 R2입니다. 전달함수가 이렇게 돼요. 또 제로입니다. 이대로. 한번 볼게요. 전달함수를 EI분의 이제로 하는데 EI는 이렇게 죠. EI 이렇게. 그럼 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R1과 LS가 병렬이고 그것과 R2가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R1, LS 병렬이면 어떻게? R1, LS 병렬이니까 얼마? R1 플러스 LS분의 R1 곱하기 LS 플러스 R2가 입력이죠. 입력은 임피던스가 직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 R1과 LS의 병렬은 R1 플러스 LS분의 R1 곱하기 LS 분의 R2고요. 출력은 어떻게 해? 출력은 R2가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 분모를 요 놈이 보기 싫죠? R1 플러스 LS가 보기 싫으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이 어떻게 해? R1 플러스 LS를 곱해봐요. 그거 볼게요. 분자는 R2에 R1 플러스 LS가 되고요. 분모는 얘는 지금 약분을 해서 없어지죠. 그래서 R1 LS 플러스 요 놈은 곱해주죠. 얼마? R2에 R1 플러스 LS가 됩니다. 무조건 보기의 형태로 맞춰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분자는 그대로죠. R2에 R1 플러스 LS가 되고요. 분모는 요거부터 R2, R1 하니까 R1, R2 플러스 R1, LS 플러스 R2의 LS 이렇게 해서 18번에는 3번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19번 볼게요. 19번. 어떤 개를 표시하는 미분 방정식이 T의 제곱 D 제곱 YT 플러스 3배 DT분의 DYT 플러스 EYT는 XT 플러스 DT분의 DXT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F함을 안 하고요. 문제 때 답을 찾는 방법이다 그랬죠. 개수가 1입니다. 1이고 3이죠. 2죠. 1입니다. 1이에요. 그래서 1, 3, 2, 1, 1 1, 3, 2, 1, 1만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1, 3, 2로 되어 있고요. 분자가 1, 1로 되어 있는 것은 4번이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으로 해도 되고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어떻게 해요? 얼마? S제곱 Y S 3배 S의 Y S 2배 Y S는 XT는 대문자로 XS 플러스 DT면 D S의 XS입니다. 입력은 우리 전담수 뭐라고 했어? 전담수는 입력보다 출력 XS보다 YS죠. 따라서 YS로 묶으니까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는 XS로 묶으니까 1 플러스 S가 되죠. 전담수 뭐예요? XS분의 YS입니다. XS 넘어가니까 얘가 이렇게 넘어오죠. 즉 얘가 넘어가니까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 해서 19번에 4번인데 말씀드렸지만 1, 3, 2, 1, 1의 형태 찾으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 과정 거치지 않고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0번입니다. 20번. 다음에 전담수 갖는 회로가 진상보상의 특성을 가지려면 우리가 GS S 플러스 A분의 S 플러스 B에서 진상보상회로는 뭐예요? 분모 A가 더 큰 거. A가 B보다 더 클 때 진상입니다. 자, 이거 외워주시는 거죠. 진상은 이렇게 된다. 21번. 마지막 21번입니다. 다음과 토해서 출력자나 V2 위상 입력자나 V1보다 어떤가? 지금 보시면 R은 있고요. 콘덴서가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콘덴서가 앞에 있으면은 진상보상회로라고 했죠. 진상보상회로는 뭐다? 출력 위상 이 입력보다 앞선다. 출력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출력이 입력보다 앞서기 때문에 진상이에요. 우리가 출력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1번은 콘덴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진상보상회로가 되고 V2 출력의 위상은 입력 V1의 위상보다 앞서게 됩니다. 네, 그래서 21번에는 2번이에요. 네, 지금까지 회로 이론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회로 이론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셨을 때 뭐 회로 이론이라고 해서 뭐 계산 문제만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이론만 암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진다면은 회로 이론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탬이 되는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은 지금까지 한번 쭉 공부해 오셨던 거 뭐 이해가 부족하다면 혹은 계산 문제 잘 풀리지 않는다면은 한 번 더 다시 반복을 하고 또 안 된다면 다시 반복하신다면은 이 회로 이론 꼭 그 자격증 합격에 밑거름이 되는 그런 과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꼭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